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임명진 목사, 우리 집 바로 앞에 교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요,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아마 친박 핵심들이 이분은 친이계로 분류되는 분이고 다소의 개혁성은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성향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분을 비대위원장으로 했을 때 탈당파 비주류 중에 친이계가 많으니까 그걸 좀 붙들어 놓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오늘 전직 당대표 장관 출신 친박들은 자진 탈당하라면서 우선적으로 두 사람을 지목을 했는데요. 이정현 전 대표와 최경환 의원을 청산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매우 적절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오늘날 새누리당을 저렇게 망치고 박 대통령을 망쳐버린 장본인 두 사람에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 비대위원장은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죠. 비대위원장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 호가호위하고 무분별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지나친 언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못난 행태를 보인 사람은 인적 청산의 대상이다. 패권적 행태를 보이며 국민의 지탄을 받고 실망을 준 사람들은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은 4.13 총선에서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과반수도 못 얻는 당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 있는데 이는 자진 탈당을 의미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청산 대상자는 1월 6일까지 탈당하고 1월 8일에 결과를 발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요 근래 한국 정치권에서 가장 직선적이고 신랄하며 솔직한 비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분은요, 박근혜 대통령도 인적 청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새누리당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인적 청산을 하지 않고 다른 무슨 개혁을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을 새누리당에서 탈당시키지 않고 지금 무슨 박바들 박사모들이 새누리당에 입당을 하고 아스팔트 보수가 입당하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이정현, 최경환 몇 사람 더 있죠. 좌우간 이 사람들이 새누리당에서 배제되어야 남은 새누리당이 살아남을 수 있고 보수가 다음 대선에서 다시 집권을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책임 있는 인사들을 꼽으면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책임 있는 인사들과 상식에 어긋난 막말 인사들도 청산 대상이라고 했고요. 이들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이선 후퇴나 백이 종군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 탈당하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임 위원장은 인적 청산 대상들이 6일까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구체적 시한을 못 박았는데요. 8일날 인적 청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의 방침도 밝히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의 방침은 출당 조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특히 두 사람, 이정현 그리고 최경환, 이 두 사람은 아마 탈당을 하라고
사실상 시범적으로 못을 박은 걸로 보입니다. 당 대표를 했거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거나 정부의 중요한 직책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잘못 모신 사람, 특권을 누린 사람, 자리만 차지하고 국민과 당에 봉사하지 못한 채 개인적 이득만 누린 사람, 이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리고 호가호위하고 무분별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 자,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요, 정계를 은퇴해야 되고 법적인 책임을 지고 일부는 깜빵으로 가야 됩니다. 이정현이 당 대표가 되었을 때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말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승리일지 모르나 국민과 당으로 보면 저것은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왜?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맹목적인 충성과 그리고 아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권력에 굴복하는 성향은요,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최경환이 3인방과 더불어서 호가호위를 하면서 부동산으로 대기업들 좋은 일만 시키면서 재력가들 좋은 일만 시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초이노믹스라고 건방지게 지름을 붙여서 망쳐버린 책임은 그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친박, 진박 마케팅이라고 하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박 대통령을 팔아서 버린 그 저열한 경로당 노인만도 못한 은행은 그건 도저히 용납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들을 땅에 묻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임명진 비대위원장은요, 비대위원을 아직 안 꾸리고 아마 1월 6일 날까지 이정현, 최경환이 탈당을 하는가를 지켜보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들이 1월 6일까지 탈당을 하지 않으면 1월 8일 모든 결과에 대해서 자기 거취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탈당하지 않으면, 거취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면 1월 8일 날 자신이 물러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유건일 씨가 반기문, 임명진 그리고 보수 이 부분에서 복지와 민생은 진보와 타협 가능하지만 안보 정통주의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보수의 가치다. 임명진 영입한 새누리 잔류파, 반기문 공들이는 비박 탈당파, 이 원칙만큼은 놓지 말아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임명진 목사도 이런 지금 개혁의 가치, 지금 개혁을 하기 위한 이 고통을 저는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그렇지만은 안보에 대해서도 너무 이상하게 나가지 않도록 조율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자, 반기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 쉽게 버리지는 않겠지만은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저는 올바른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나간 개혁 보수신당 그리고 잔류한 새누리당이 국민이 어떻게 보고 있고 뭘 원하는가를 냉정하게 이해하고 자신들 스스로 변화하는 길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보수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